한없이 숭고한 혁명적 도덕 우위를 지니시고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을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7월 1일 완공 단계에 이른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비를 찾으시어 영전사들의 투쟁 정신과 위원을 기립히 낼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승 예순돌을 맞으며 인민군 열사묘를 새로 건설할 것을 발기하시고 그 건설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013년 7월 1일 완공 단계에 이른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열사묘 중심에 형상된 기념탑을 보아주시면서 탑이 멋있다고 청대와 청창 국기를 하나로 결합시키고 기폭의 공화국 영웅비달을 형상한 탑은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기념탑에 형상된 국기가 청대의 휘감겨 힘차게 휘날게 한 것이 보기 좋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념탑의 청창을 실감나게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수첩에 청창의 형태까지 그려주시면서 훌륭히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문주를 특색 있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휘날리는 당기와 국기를 형상한 돌기둥을 세우고 1950년, 1953년이라는 글발까지 새겨놓으니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한 열사들의 묘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잘 안겨온다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운을 떨친 인민군 열사들이 우리 당의 품, 공화국의 품이 안겨 영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여기 열사묘 구획에 이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옛날부터 묘에는 묘수가 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유명 무명의 열사들을 안치한 묘의 묘주는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군 열사묘를 잘 그리는 것은 조국해방전쟁 참가자들을 혁명 선배로 전대하고 그들의 혁명 정신과 투쟁 업적을 대로리어 빛내어 나간 데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가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 용주의, 용적 희생 정신을 새 세대들에게 깊이 심어줄 수 있게 평양시뿐 아니라 각 더 소재지들에 있는 인민군 열사묘도 잘 꾸릴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는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을 맞으며 시대의 기념비로 훌륭히 완공되게 됐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13차례나 찾으시오. 가장 신성하고 위대한 어머니 조국을 위해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다 바쳐 쏜 전승 세대의 불멸의 용종신을 길이 빛내주셨습니다. 제4차 전국 로병대에 이어 제5차 전국 로병대 참가자들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영감히 싸워 승리의 727을 안아온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불멸할 위훈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조국은 전업 높은 인민의 나라로 위용 떨치며 사회주의 강국의 역마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전체 로병 동지들에게 머리 숙여 뜨겁게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1950년대 조국 방위자, 조국 건설자들을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 참다운 스승들로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해마다 전쟁노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해서 전승절을 승리자의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을 전통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옛 지휘관들과 전우들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도록 얹어버린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한없이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도덕 의리를 지니시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며 온 나라 인민은 혁명 전사들의 공적과 삶을 최상에 높이 올려 세워주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열사들의 생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다는 영생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가 훌륭히 일도선 때로부터 지난 12년간 이곳으로는 수백만 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영세대의 투철한 조국소 정신을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전승세대가 피로써 전취한 고귀한 명성과 영예를 굳건히 사수하고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과 부국강병 대업 실현을 위한 투쟁에 총매진해 갈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승량인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이 온 나라에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는 속에 평안북도 청소년 학생들의 웅변 모임이 신의주 청년야외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은 박천, 효성, 운전, 정주, 박산 등 이르는 온 나라에서 웅변 복수하리라. 가장 무자비한 철출을 계급의 대들은 참가자들에게 미제 침략자들이야말로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 무리이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성, 악랄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강원도 청소년 학생들의 복수교리 모임과 웅변 모임이 성도원 청년야외국장에서 진행됐습니다. 32만 826원이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강원도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역사의 교훈을 깊이 명심하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서슬프르게 벼려갈 열정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웅변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미제가 도발한 침략 전쟁으로 해서 새 생활이 약동하던 일터와 고향 마을들이 불바다로 인간 살육장으로 화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이 흘린 피값을 기어이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복수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언제 대결전에서 영국 조선의 법대를 보여주자! 라손시에서도 청소년 학생들의 웅변 모임이 있었습니다. 웅변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의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수들이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또다시 몰아온다면 다지고 다지온 1100배 복수심을 총폭발시켜 무자비하게 죽탕치어버릴 때에 대해서 호소했습니다. 당제 8차례배가 제시한 5개년 계획의 투쟁 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완결하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지금 각지 농장들에서 밀보리 가오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각지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정초부터 앞구루 작물들에 대한 비배 관리를 알심있게 해서 올해의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전야마다의 흐뭇한 밀보리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밀보리 가을로 흥성이는 영연군입니다. 이곳 군에서는 올해 밀보리 농사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소출을 낼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결실을 안아온 영연군의 밀보리 농사 경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안철웅 특파기자가 군의 일꾼을 만났습니다. 여기 영종농장에서는 2배, 그래서 평균 군안의 전마천 농장들에서 지난해보다 1.5배 이상의 소출이 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앞구루 농사가 잘 된 비결을 여러 가지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도 유기질 밀양 원소 복합 비료, 진흥 1호를 전면적인 군 일꾼의 말에 의하면 영연군의 전반적인 농장들에서 1.5배 이상의 소출을 낼 수 있게 된 비결은
유기질 밀양 원소 복합 비료 진홍 1호를 전면적에 도입해서 이삭아지 비율을 누리고 병견들성을 높여준 데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신계군 대성농장도 올해 밀비배 관리 기간에 변덕스러운 이상기후 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작업반의 경지 면적의 80%가 바로 이 밀입니다. 올해 기상 조건으로 인해서 밀 생육이 늦어지는 데 대처해서 우린 유물기 촉진제 황금이삭을 여러 차례 수비해서 현재 밀 가을 시기를 원만히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용량과 기계선을 총동원하여 농장에서는 예상 수확고가 그대로 실수확고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공정 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고 또 노력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면서 밀가울 일정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제12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서 당제 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힘찬 토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산 장성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공장 기업들에서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현대 과학기술을 소유한 지식형의 근로자로 준비시켜 자기 단위의 기술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 쟁취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최대한 중선하고 전략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오늘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이 실속 있게 또 목적 지향성 있게 진행되어 해당 단위의 생산 장성과 전략사업, 단위 발전을 이룩하는 데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 보급실을 인재 육성의 고점으로 꾸리고 구 운영을 활성화해서 단위 발전과 인민경제계획 수행에 이바지한 것으로 해서 상반년 기간에 전국적으로 50여 개 단위가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을 쟁취했습니다.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 사업에 필요한 조건 보장을 앞세우면서 보급실 운영을 생산 실천과 밀접히 결합시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 단위별로 기술 실무 수준이 높은 공장업원들을 위주로 해서 교민파업원들을 임명했습니다. 교민파업원들이 자기 단위에서 제기되어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제출하게 되면 공장 파업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강의에 기술 인재들을 출연시키고 종업원들이 생산 활동과 기술 혁신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도록 하는 과정에 올해에 들어와 설비들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100여 건의 기술 혁신안들이 창안 도입됐습니다. 올해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을 쟁취한 평양 일용품 공장의 경험에서 주목되는 것은 운영 계획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중요 과학기술 보급 단위들과의 연계 밑에 해당 직종별에 따르는 최신 과학기술 자료들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기술학습을 통해서 종업원들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함으로써 최근에 만도 70여 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 실천에 도입했습니다.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7월 상순에도 자주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지의 많은 지역들에서는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생하였던 태풍 1호에 의해서 주변 나라들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진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방영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해성 이상기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6개 맞게 송에서는 내리면 늦는다는 확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풍물 피해 위험 대상 공사로 김정남 과장동지는 모든 일꾼들이 현지에 직접 나가 위험 요소들을 더 찾아내고 류량과 류속에 따르는 물의 압력에 제방이 견디어낼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지의 일꾼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 찾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시와 평안남도, 함경남도가 국토관리 사업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재해성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서 해안 방조제 보수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지난 시기 안속한속지를 비롯해서 피해를 받은 해안가 지역에서의 교훈을 다시금 새기며 남포시에서는 온순군의 해안 방조제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생각하고 금송간속지 2호 제방의 일부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골군의 국토관리 사업에서는 호천군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군적으로 큰 물피해 위험도가 높은 16개 대상을 선정하고 20여 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제방장속 쌓기를 벌였습니다. 특징은 uk직에서 백열이 떨어진 여기 양운평리와 영마지역 1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강바닥을 파내고 제방장속 쌓기를 진행해서 큰 물피해 위험도도 낮추고 군 사십정보의 세땅도. 호천군에서는 지난 시기 산골군들의 치산치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에서 교훈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더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전격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온천 상류와 버통과 하류가 합쳐지는 합수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보게 되면은 많은 퇴적물들이 쌓여서 이게 소물 이루어졌습니다. 그 퇴적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강바닥에 쌓인 많은 퇴적물을 빨리 처리하고 통수 능력을 높이는 것이 큰 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국토관리부문의 일꾼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위험 개소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서 과학적인 타산과 명백한 실천 방안을 가지고 큰 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6월 27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 대한 집중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15분 동안에 20여 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한 아파트가 폭격을 받아 1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레바논 수상은 이스라엘의 공습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국가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단죄했습니다. 중국의 광수상족 자치구에서 6월 24일 폭우에 의한 큰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에만도 166.5mm의 비가 내려 도로와 산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현재 강들의 수위가 최고 3m 상승했는데 이로 인해서 농경지들이 침수되고 1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큰물 상황에 대처해서 해당 기상기관은 응급제도를 가동하고 신속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여러 지역에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으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태풍에 의한 큰 물로 도로가 물에 잠기고 나무들이 넘어졌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지난해에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이 3천만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40년 내 가장 많은 면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마조나스 열대림 지역에서 혹심한 피해가 났다고 이 나라의 한 연구기관이 밝혔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체계를 이용해서 물고기 잡이를 보다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체계는 가상적인 바다 환경 조성 기능과 실시간 오로 기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체계로는 위성화상 자료와 기상 자료, 또사리 생물들의 이동 상태 등 오로 작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좋은 오장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연구사들이 고온이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년간 지속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극심한 율파와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온이 40도씨 이상일 때에는 인체에서 단백질이 변송되면서 장기들이 쇠약해지며 높은 습도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될 때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고러지면서 혈액순환 조절 기능이 낮아지어 머리 아픔, 어지러움, 구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발작과 뇌졸중, 탈수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지금처럼 고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제한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에 앞서서 6월 하순에 관측된 기상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간 남쪽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기온이 매우 높았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6월 하순 전국 평균 기온은 23.1도로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지면서 무더웠는데 이곳은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순 기간에 저기압골과 장마전설의 영향으로 비와 소낙비가 자주 내리고 평원남도와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지만 전국 평균 강수량은 36.3mm로서 평균과 지난해보단 적었습니다. 앞으로 북부 지역에 있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6일까지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전국 일평균 기온은 8일까지 평년보다 4도 정도 높아져서 무덥겠으며 특히 함경 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농작물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물빼기 대책과 나달 보관 대책을 세우며 또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데 맞게 사람들 속에서 야외 활동 시에는 건강관리,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2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함경 남북도, 라선시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폭우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시간당 30 내지 50mm의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촌내 지방으로서 3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2 내지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 한때 비가 내리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개였다가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번개가 있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